시어머니 아나스타샤가 집에 왔는데 첼시 여기서 뭐해 잘 지내나 스펜서나 엄마를 못 붙잡아서 확인하러 왔는데 엄마는 무슨 일이야 응 방금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구나 순간 아나스타샤 표정이 흐려졌어. 응 수자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거의 아무것도 안 먹어 다이어트를 하는데 엄마는 원래 살이 안 찌던가 아나스타샤와 내가 얘기하는 동안 스펜서가 집에서 나왔다. 스펜서 첼시 꽤 시간이 지났어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런데 스펜서를 만나는 건? 어때 그 사람이 엄마만큼 말랐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건 우연일 리가 없어 아나스타샤 스펜서와 엄마가 살을 뺀 방식이 어떤 건지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다이어트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격한데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아나스타샤가 분명히 보인 것 같아 불안해 별 문제 없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나가야 해 알았어 그럼 이걸 엄마와 스펜서에게 전해줘 그들이 항상 이 케이크를 좋아했어 이 동네 가게에서 알았어 내가 줄게 아나스타샤에게 케이크를 건네주고 즉시 떠났다. 나중에 만나서 논의하기 위해 여동생 애슐리에게 연락했고 엄마와 스펜서는 아나스타샤의 일종의 통제하에 있을 수도 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며칠 후 애슐리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아나스타샤가 그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것 같지만 우리가 요구할 수 없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내가 예시리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그녀가 적절하게 먹이를 준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예시리는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사람들 직장이 집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혹시 눈에 띄면 스펜서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 순간 알겠습니다. 애슐리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았고 스스로 꽤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왜 안 됩니까? 우리 둘 중 하나가 아나스타샤를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건지 그냥 그녀를 점심 식사에 초대하고 집에서 데리고 나가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지만 예시리는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내가 할게 아니? 내가 할게 첼시 넌 스펜서랑 엄마랑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마 그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면 나를 걱정하고 싶지 않을 거야.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없어 괜찮아 내 방식대로 하자.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엄마와 스펜서를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실행했다는 생각에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예시리는 애너스테이저와 점심 약속을 잡았지만 애너스테이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1시간밖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듯 주말이었기 때문에 스펜서와 엄마는 둘 다 집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애슐리가 아나스타샤와 함께 있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제가 스펜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었어요. 첼시 너를 여기로 데려온 건 스펜서야. 그래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셋이 얘기하기 시작해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너희 둘이 그렇게 마른 이유는 바로 아나스타샤 때문이야. 내가 보자마자 두 사람 모두 눈에 띄게 반응했고 특히 내 눈을 마주칠 수 없었던 스펜서는 내 의심을 거의 확인했습니다. 신체적 부상은 없어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았지만 두 사람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내가 눌렀을 때 스펜서 엄마가 끼어들었어요. 스펜서에게 너무 세게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스펜서가 기분 나쁜 것 같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다소 일관성이 있었고 스펜서를 위해 뭔가를 견디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엄마를 떠나 스펜서를 다른 방으로 데려갔고 그게 아나스타샤의 잘못이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나는 스펜서가 당신과 스펜서에게 정확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았고 그 다음 엄마 잠시 말이 없었다가 이제 결정을 내린 듯 말을 시작했다. 아나스타샤가 모든 돈을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출할 만큼만 간신히 주고 있다. 그녀는 매달 음식비로 $50 정도만 준다. 첼시, 너는 요리를 자주 하니까 이해해주겠니? 두 사람이 한 끼 식사를 하기에는 너무 빡빡해서 우리가 이렇게 야위게 된 이유는 일에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울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재정을 아나스타샤가 차지한 것 같습니다. 몇 달 전 스펜서가 돈을 관리했지만 휴대폰 요금이 자동 이체로 지불되지 않고 수수료가 청구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아나스타샤는 재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펜서는 그것이 일회성 감독이라는 것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나스타샤는 강한 말투와 가혹한 태도로 그를 침묵시켰습니다. 방에서 우연히 듣는 엄마는 그것이 결혼 문제라고 생각하고 개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다음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식량 예산은 $50 삭감되었고 스펜서의 용도는 $10였습니다. 심지어 엄마 연금도 빼앗겼습니다.
무일푼 엄마를 남겨두고 물론 반대했지만 아나스타샤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비명을 지르고 위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적인 엄마가 결국 저항을 멈췄습니다. 스펜서는 온순한 성격이어서 빈약한 맥앤치즈를 먹는 동안 맞서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호화로운 테이크아웃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아나스타샤는 나에 대한 충성심이 더 크면 나도 사줄 테니 항상 당근을 매달고 이 말을 듣고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의 행동은 비인도적이며 엄마 연금을 빼앗는 것 외에는 엉망이다. 이야기 끝. 엄마가 예상치 못한 말을 했지만 희한한 일이 있어 널 보게 됐어. 후회 없이 나를 혼자 남겨두는 첼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이제 싸움이 시작됐어. 넌 내 방문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너를 구하기 위해 여기 왔고 스펜서 더 이상 그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겠습니다. 직접 맞서겠습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가 동의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 철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가족이 상처받는 것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 고통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건 스펜서를 망가뜨리고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아나스타샤를 애슐리와 의논한 뒤 어떻게 할지 결정하려 했으나 애슐리의 메시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획이 바뀌었다. 그녀는 약 20분 일찍 레스토랑을 떠났습니다. 레스토랑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예시리에게 전화하여 지금 아나스타샤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나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전략 계획은 어떻습니까? 같이 할 필요는 없어. 그녀를 용서할 수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아나스타샤가 도착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현관 문이 열리고 발소리가 첼시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아나스타샤, 여기서 뭐 하는 걸까요? 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한 짓을 들었거나 아마도 당신이 쌓아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어떤 첼시라고 해도 아나스타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수잔의 연금을 남용한 게 아니야. 연금에 대해 언급했니? 돈 모으기 얘기 중 연금을 왜 올려? 뭐든 믿을 수 없을 텐데 어쨌든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아나스타샤가 어린애처럼 삐죽거렸지. 그렇지 맞아. 난 믿을 수가 없어. 아나스타샤가 다리를 꼬고 반항적으로 나를 노려봤다고. 나는 항상 어린 당신을 싫어했지만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상호적 허하지만 내가 수잔과 스펜서를 대하는 방식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스펜서가 얼마나 버는지 아세요? 난 한 달에 겨우 4,000달러밖에 벌지 못하는데 38세에 믿겨지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특히 엄마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내게 할 수는 없고 그 사람은 야망도 부족해요. 일을 하고 집에 오면 그는 사다리를 오르고 싶지 않아서 그를 처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계속할 때까지 그녀가 처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솔직히 그것이 내 피부를 기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만들기 위해 막대기에 당근을 매달았습니다. 돈 더 벌어서 승진하고 싶은데 아직도 의욕이 부족하다. 지금 정신이 너무 초라해서 누구한테 소개도 못해주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문제 있으면 다시 데려가세요. 어쨌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아나스타샤의 본성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뒤틀려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스펜서와 엄마를 계속 괴롭히도록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을 데려가러 다시 올게요. 토요일에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 모든 것에 대해 상당히 공개적이어서 당신은 스펜서의 월급과 엄마의 연금을 포기하고 꽤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내 질문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나스타샤가 보았던 것입니다. 순간 놀랐다. 아니 왜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지쳤다고 생각하니 엄마에게 이틀 후에 데리러 올 거라고 말하고 그때까지 짐을 싸라고 했더니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만 아나스타샤가 나올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펜서와 엄마가 어떻게 대우받았는지 듣고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해 그날 애슐리를 만나서 애슐리는 분노했습니다. 아나스타샤를 용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다음날 상호적인 것 같습니다. 엄마 예시리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나는 그곳에서 강력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코너 아나스타샤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함께 엄마와 스펜서를 데리러 가는데 아무런 이의도 없이 그는 동의했습니다. 예시리의 남편도 합류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남겨두고 우리 넷은 이틀 전과 달리 출발했습니다. 예시리뿐만 아니라 남편 각자가 그곳에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스펜서가 깊은 겨울에도 불구하고 가방을 얇게 입은 채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샤는 아마도 우리 넷 모두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져서 엄마와 스펜서를 우리 남편 애슐리와 나에게 남겨두고 떠났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러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나스타샤는 남자들이 그녀를 노려보면서 더욱 긴장한 것 같았다. 안에서는 긴장한 것 같았다. 우리는 프랑스 요리를 봤다. 어차피 너희 4명이 올 줄은 몰랐다. 그냥 스펜서에게 서명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출하세요. 아나스타샤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나요? 애슐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 분명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여자와는 거리를 두라. 여자 더 이상 말을 아끼지 않기로 해서 아나스타샤가 이혼을 처리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강이라면 관심 없어. 안 돼. 너가 강의하는 그런 건 아니야. 오리등의 물처럼 내가 미끄러질 거라 생각하면서 나를 자극하려고 하는군요. 나는 그런 일에 영향을 받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을 그만둬야 합니다. 아나스타샤는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실수를 피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믿었다면 나는 그래도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펜서와 엄마에게서 횡령한 돈을 돌려주실 수 있습니까? 전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갑 그 사람이 들고 다니던 그 지갑 꽤 비싼데 어떻게 그걸 갖게 됐지? 1년 전에는 내가 그걸 갖고 있는 걸 못 봤는데 지금은 왜? 아니면 어떻게 샀지? 정말 누구한테서 받은 선물이었어. 넌 일도 안 하고 주로 집에 있잖아. 가끔 쇼핑하러 간다고 해서 내가 싫다고 했지만 내 친구는 내가 가져가자고 했어. 정말 관대의 친구야. 넌 뭐든지 여기서 할 거야. 아니, 우리 내가 말한 것과는 달리 돈을 갚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클럽에 꼭 필요한 비용인데 뭐. 그 순간 아나스타샤의 얼굴에서 평정심이 사라졌다. 그녀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시내 클럽 거기 바텐더는 꽤 잘생겨서 푹 빠지기 쉬웠어. 이해해. 그 클럽 자주 가셨을 텐데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클럽 안 가요. 미안 아나스타샤. 그 지역에 지인이 있는데 당신이 드나드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그중 한 명은 심지어 내 결혼식에도 가니까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더군요. 여긴 작은 세상이야. 그게 내 질문 하나하나에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이전의 자신감은 사라졌어. 그냥 인정해. 넌 계속 클럽에 다녔지 않았어? 계속 방문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결혼이나 뭐라 약속했을 거야. 그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 그 바텐더에 대한 나쁜 소문이 너무 많아서 여자들을 매료시켜서 그 사람들을 계속 찾아오고 돈을 쓰게 하니까 기본적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속아서 경솔한 일에 낭비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형사 고발 안 되더라도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고소하고 파면시킬 테니 준비하세요. 그 후 아나스타샤인 스펜서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클럽 사건은 법정에서 입증되어 상당한 합의로 이어졌고 아나스타샤는 엄마와 스펜서의 재정을 잘못 처리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분명히 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도 보상을 위해 아나스타샤는 빚에 눌려 40세가 넘은 지금은 쉬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다. 한때 명품 지갑과 옷들에 둘러싸여 바텐더들과 말다툼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큰 빚을 지고 간신히 원리금을 줄이고 지금은 궁핍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후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대로 스펜서는 점차 예전처럼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엄마는 탄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용감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엄마는 정말로 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도 있고 타락시킬 수도 있지만 항상 어딘가에 교훈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